우리나라 고대 삼국시대의 한 축을 이루었던 백제의 흔적을 찾아서 탐사를 떠나봐야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제서야 실천을 하게 되었네요. 그 시대의 역사를 알려면 그 당시의 수도를 가보면 가장 알기 쉬울 것 같아서 시대별로 도읍을 옮긴 도시를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우선 내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현재의 서울부터 원래는 공주로 가야 하는데 여행 여건상 부여로 그리고 끝으로 공주까지 해서 복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서울로 향해 떠나볼까요? 첫 탐사지인 풍납토성 근처에서 식사부터 뼈해장국으로 든든히 배를 채우고 떠납니다. 풍납토성 안내판을 보니 탐방로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탐방로 입구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처음부터 기분 좋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축조 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는 3.5km 둘레 구간이었는데 현재는 복원된 2.1km 구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성벽을 쌓아 올릴 때 단순히 흙을 쌓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질의 진흙과 모래 등을 겹겹이 다져 쌓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든 고도의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성벽의 폭이 최대 40m, 높이가 10m 이상. 이어서 당시 백제의 강력한 왕권과 대규모 인력 동원 능력을 증명합니다. 평상시에는 평지성인 풍납토성에 거주하다가 비상시에는 산성인 몽촌토성으로 이동하는 양성체제였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주변에는 고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어서 토성과 함께 보면 도심 속의 백제를 느끼게 합니다. 이번에는 몽촌토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올림픽 공원 맞은편에 자리한 몽촌토성 자리를 보면 성내천으로 둘러싸여 자연적으로 적의 침입으로 방어하는 자연해자 역할을 합니다.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해 만든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장소입니다. 성내천은 실제로 성벽 바깥을 흐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이 일대에 성곽이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있고 높은 곳에 올라와 보니 적의 공격 방어하기에 제법 좋아 보이는 지형입니다. 계단을 보니 높은 곳에 와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역시 이곳도 벚꽃이 만개에 있어서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주변에는 한성백제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건물 자체가 독특하고 예술적입니다. 건물의 조형미를 감상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내부 박물관은 수리 중이라 전시실 구조만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와서 견학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은 석촌동으로 향합니다. 석촌동 고분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안내판에는 고분의 위치가 한눈에 보입니다. 3호 고분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게 보이지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넓지 않은 장소에 여러 개의 고분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우선 큰 거부터 가볼까요? 여기가 가장 큰 3호 고분입니다. 누구의 무덤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학계에서는 백제 전성기의 근초 고왕의 무덤으로 추측합니다.
석촌동 고분군은 백제가 고구려에서 내려와 한강 유역에 기틀을 잡았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유적지로 도심 한복판에서 고대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석촌동 고분군의 가장 큰 특징은 돌을 쌓아서 만든 적석총인데 이는 고구려의 전통적인 무덤 양식으로 이를 통해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계통이 같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합니다. 특히 3호부는 사방 50m에 달하는 거대한 계단식 적석총으로 고구려 장수왕의 장군총에 필적하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고분군의 외곽에는 높은 빌딩들이 빙 둘러서 고대 속의 현대 아니 현대 속의 고대를 느끼기에 안성맞춤의 장소입니다. 부여에 도착하자마자 식사 시간이 되었기에 연잎밥과 떡갈비로 유명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여에서의 첫 식사라서 기대가 되기도 했고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아서 만족스러운 점심을 먹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 나와서 보니 눈앞에 펼쳐진 넓은 공터가 보이는데 여기가 백제시대의 왕궁터로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면 부소산성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 건축물 잔해를 모아놓은 모습도 보이는데 한 곳에 가지런히 쌓아두었습니다. 넓은 초원에 파란 하늘이 잘 어울립니다. 멋진 한옥 양식에 카페에 들러서 커피와 차도 마시면서 잠깐의 여유로움도 즐기면서 다음 여행지를 계획합니다. 국립부여박물관에 도착했어요. 백제 금동대양로가 보관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첫눈에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게 신비한 보물로서 1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벽한 상태로 남아 도교적 요소와 불교적 요소가 융합된 백제인의 종교적 철학적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그 밖에도 그 당시 부여에서 발견된 유물이 많이 전시돼 있었는데 그 당시 백제의 경제와 사회생활상을 보여주는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고대 사회의 한가운데 와 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박물관 중앙현관에는 갖가지 조명으로 천장에 레이저를 쏘아 영상쇼가 펼쳐집니다. 잠시 감상할까요? 박물관 견학을 마치고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싱크대를 비롯하여 소파, 침대 등 가구가 거의 갖추어져 있고 밖에는 산이 보입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요. 잠시 정비를 한 후 리조트 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잠시 물놀이도 했습니다. 체력 소모를 했으니 이제 에너지 충전을 해야겠지요. 부여에서 또 유명하다는 석갈비를 맛보지 않을 수 없겠지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석갈비를 냉면과 함께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게요. 여행에서 먹는 거 빼면 뭐 남는 게 있나요? 남김없이 먹고
다음 여행지로 출발합니다. 배부르게 먹었으니 소화를 시켜야겠지요? 해가 지고 컴컴한 밤에 도착한 곳은 국남지.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정원이자 백제무왕 때 만들어진 백제왕실의 별궁 연못입니다. 신라의 안압지는 물론 일본의 초기 정원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그냥 자기는 뭔가 아쉬워서 치킨과 함께 맥주 한 잔 부여 치킨 맛있네요. 아침에 체크아웃하고 바라본 롯데부여 리조트의 외관이 화려합니다. 곡선미와 형형색색의 조형물들이 눈에 띕니다. 백제의 대표 석탑인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백제 고유의 석탑 양식을 완성한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목조탑이나 목조 건축의 구조를 석재로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세련되고 우아한 백제 미학의 절정입니다. 탑이 위로 갈수록 너비와 높이가 줄어드는 비율이 매우 정교합니다. 시각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면서도 날렵한 느낌을 줍니다.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 장수가 평제탑이라고 글자를 새겨 넣은 아픈 역사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점심에는 오픈런을 해야 겨우 먹을 수 있다는 맛집에 왔습니다. 줄이 길어서 1시간 이상을 대기한 후 겨우 입장했습니다. 시원한 막국수에 편육이 입에서 살살 녹네요. 기다린 보람 느낌. 걸어서 황포도대 선착장으로 왔습니다. 배를 타고 백마강의 시원한 광경을 봅니다. 배에서 내려서 올라가니 고란사가 나옵니다. 백제가 멸망할 때 낙화암에서 숨진 삼천궁녀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고려시대에 창건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고란초와 고란약수터가 유명합니다. 지금은 한창 수리 중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낙화암. 삼천궁녀가 뛰어내렸다는 전설의 바위. 실제로는 아닐지라도 전설을 생각하면서 도도히 흐르는 백마강을 바라보니 백제 멸망. 당시의 감성이 느껴집니다. 부소산성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지역 전체가 산성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배를 돌려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홍대라는 바위에요. 당나라 장수 소정방 장수가 이곳에 앉아서 하얀 백마 고기를 미끼로 용을 낚았대요. 입니다. 많이 걸어서 잠시 휴식을 위해 카페 타임. 이날의 마지막 여행 코스인 백제문화단지 도착.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 촬영지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지요. 백제시대 왕궁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으로 내부에는 그 시대의 시설물과 의류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해설사의 설명이 재밌고 유익했어요.
목조 건물을 보니 일본의 건물이 떠오르네요. 건물 양식이 일본에 영향을 준 것 같아 보입니다. 궁궐의 규모를 보니 그 당시의 권력이 막강했다는 짐작이 갑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일 맛있게 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서 일자로 지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지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는 보고는 그 몇백 번째 항로가 발견된 것 같아요. 부여를 떠나 공주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펜션같이 깨끗합니다. 내부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고요. 외부에는 꽃들로 장식되어 있어서 보기 좋습니다. 차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그 대신 아늑한 공간인 것 같네요. 저녁에는 펜션에서 제공되는 물론 유료이지만 소뚜껑에 삼겹살과 목살을 구워 먹으면서 시골스런 조끼를 입고 촌캉스를 즐겼습니다. 공주에서의 첫 방문지는 마곡사입니다. 태화산 자락에 위치한 조계종 육교구 본사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찰입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에 의해 재건. 오래된 건물과 주변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진 대규모 사찰입니다. 계곡과 산림이 조화를 이루어 경치가 무척 아름답습니다. 절 구경을 마치고 점심 식사하러 왔어요. 국밥에 묵무침 메밀전 등 맛있었습니다. 공산성 도착. 산성의 높은 곳에서 바라다 본 금강 풍경. 금강을 자연해자 삼아 성곽길이 있네요. 저기 쳐들어오기 힘든 요새가 틀림없습니다. 깊이 판 연지는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공산성의 중요한 식수원이자 방어시설,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기능했습니다. 때마침 수문병 교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같이 구경해 볼까요? Gate guards. Spectators, please step back for safety. 편하고 유쾌한 구경을 위해 아름다운 공연 에티켓을 부탁드립니다. Soldiers get a match into changing. 알밤 라떼 마시며 잠시 휴식하고 무령 왕릉 도착. 실제 왕릉의 모습은 현재는 볼 수 없고 그 당시 무령 왕릉을 재현해 놓은 모습입니다. 벽화도 그대로 재현해서 그려 넣었으며 중국 남조방식의 벽돌식 무덤입니다. 무령 왕릉이 발굴된 장소에서는 여러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아직도 발굴과 조사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제의 모든 유적을 다 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번 여행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보지 못한 익산이나 전주에도 백제의 유적지가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또 가볼 기회가 있겠죠. 여하튼 저도 이번에 책이나 말로 듣던 유적지도 직접 가보고 눈으로 확인해 볼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 의의를 두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